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 공부 방법론에서 1단계, 2단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3단계의 경우는 트리 구조에 대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의 항별 제목 만들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법조문 항별 제목을 이용한 서술할 목차 나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 부분은 그 뒤에 보시면은요, 요 트리 구조에 대한 법조문의 항별 제목 만들기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원이 나오면 항상 뭐를 하라라고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원별 트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납세 의무를 불이행을 했을 때 과세관청에서는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세채권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관세채권의 확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부분이 트리 구조. 관세채권의 확보와 관련된 부분을 내가 쓸 때 제일 먼저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관세 징수의 우선, 관세의 담보제도,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 관세 징수,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관세 징수의 우선, 두 번째가 관세의 담보, 담보 등이 없는 경우 관세 징수, 네 번째는 납세 의무의 확장에 대해서 쓰는 것이 관세 채권의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쓰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하기 전에 그럼 관세법상에 이 부분이 어떤 절차적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내용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세요. 자, 처음이니까 아마 익숙치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텐데요.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잘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이 선박 항공기에 적재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요, 어디에 장치를 해야 된다?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된다. 그럼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155조에 보면 물품의 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외국 물품 또는 221조 규정에 따른 내국 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암기는 물품의 장치는 155조 물품의 장치는 보세구역 장치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세구역 외에 장치할 수 있다.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그럼 보세구역 이외에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 물품이 155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보면 6가지 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 공식이 수거한 압수 우편 물품을 재검토하라. 그 암기 공식을 갖고 나중에 2차 때 그 부분을 쓸 때 그 암기 공식 차례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지만 하다 보면은 전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반부에 얘기를 했던 내용을 얘기하다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항상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항상 물어볼 거예요. 물품의 장치 어떻게 쓰겠느냐? 1번 장치 원칙, 2번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딱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2개월 동안은 제가 볼 때는요, 목차, 각 내용에 대한 목차 정리가 우선이고, 우선적으로 해서 2개월 동안에 그것을 많이 터득을 하면 가만히 놔둔다고 하더라도 목차에 대한 내용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쓰는 것이 2차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얘기,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은 외우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암기가 돼서 숙지가 돼가지고 잊어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보통의 2차 수험생이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법령집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본 교재를 놓고 뭐 관세 징수에 우선에 쓴다 박박 써요. 그때뿐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폭넓게 봐서 쭉 순서적으로 갖다 붙이면은 충분히 한 번만 정리하면 잊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수입 물품이죠.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럼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 이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 수입신고를 할 때는 항상 납세신고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선행이 된다. 수입신고할 때 납세신고를 하고 27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격신고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납세신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납세신고와 관련해서 뭐를 쓰느냐라고 이제 앞으로 물어볼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한 5장 정도가 나가면 앞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항상 목차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납세신고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 납세신고는 납세신고서 제출 시 나 대신 시인에 가서 신고한다. 이렇게 하면은 납세신고와 관련된 목차는 쫙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2개월 동안에 여러분한테 자꾸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습 안 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돈 내고 여기에 왔어요. 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열심히 해줄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 그럴 때 제가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되는 거니까 공부는 저는 전달만 할 뿐이고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고 공부는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면은 좋은 그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 신고하면은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면은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은 통관제도에 가서 수입 통관 절차에서 쭉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부분은 과세관청인 세관에서 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 물품에 대한 요 돈과 관련된 부분이 과세관청인 세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세관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느냐면 제때에 돈을 안 낸 체납자에 대해서 되게 미워하고요. 두 번째 미워하는 사람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해요. 아주 핍박을 많이 해요. 재체납을 했다. 돈도 안 냈네다. 아주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러면 심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관세선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수리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라고 할 때 세관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를 하면 1억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1억에 대한 담보 제공을 세관에서 요구를 할까요?